냉정하지만 현명하게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옛 현인의 가르침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도 차마 인정하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착하다고 해서 반드시 존중받는 곳이 아니며 진심을 다한다고 해서 항상 보호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온 마음을 다해 산다고 해서 삶이 당신을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지치고 상처받으며 기진맥진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약하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며 자신의 감정을 타인의 손에 너무 쉽게 맡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산다는 것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잔인하거나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알며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무엇을 놓아주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내면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삶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옛사람들은 마음이 세상의 말에 휘둘리면 삶은 출구 없는 질투와 시기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외부 환경의 내면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만사가 어지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이 적당히 냉정하게 사는 법을 배운다면 무의미한 시비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당신을 딱딱하거나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변동이 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냉정함을 유지하여 평온하고 현명하며 굳건하게 살 수 있는지를 도와줄 것입니다. 너무 착해서, 너무 믿어서, 혹은 마음이 너무 약해서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끝까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약간의 냉정함이 인간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일시적인 감정에는 냉정하되 양심에는 냉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우리를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것은 역경이나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조절되지 않은 돌발적인 감정입니다. 한순간의 분노는 평생 쌓아온 명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순간에 마음이 약해지면 수년간의 후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자극받은 찰나의 순간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지기도 합니다. 옛사람은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지혜도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조종권을 잡으면 이성은 즉시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 오랜 시간 대가를 치러야 할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냉정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은 무정하거나 딱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의 숲과 같은 여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여백은 우리가 자극을 받았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나중에 후회할 말을 내뱉지 않게 하고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켰을 때 성급히 행동하지 않게 합니다. 인간은 희로애락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감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감정에 끌려가지만 성숙한 사람은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린 후 결정합니다. 화가 날 때 그들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슬플 때 서둘러 도망치거나 무리한 수를 두지 않습니다. 기쁠 때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약속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냉정함이란 이성이 길을 밝힐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필수적인 차분함입니다. 장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외부 환경 앞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며 환경이 내면을 어지럽히지 않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은 홍수와 같아서 제방이 없으면 모든 것을 휩쓸어 갑니다. 명예와 관계, 그리고 마음속의 안녕까지 모두 가져가 버립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냉정해지는 것은
마음의 제방을 쌓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제방이 물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지 물줄기를 말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냉정함은 무감각과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마음을 굳게 닫고 실수하는 것이 두려워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옳고 그름이나 타인의 손해는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안전만을 챙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영혼의 위축입니다. 옛 현인은 마음은 고요할 수 있으나 차가워서는 안 되며 지혜는 날카로울 수 있으나 악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양심은 현명함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마지막 한계선입니다. 진정으로 냉정하면서도 현명하게 사는 사람은 무엇을 억제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들은 분노를 누르지만 자애로운 마음을 끄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두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부드러움을 간직합니다. 도발 앞에서는 침묵할 수 있지만 불의와 잘못 앞에서는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인격의 깊이를 만듭니다. 인생의 많은 비극은 감정과 도리를 혼동할 때 발생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덮어주다가 그 잘못이 커져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가 나서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가 평생 정신적인 흉터를 안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양심이 감정을 받아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에 반하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음을 이해합니다. 때로는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순간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평온함으로 돌아옵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알수록 사람은 더 인자해집니다.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화를 풀기 위해 타인에게 상처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조종당하지 않으면 자기 방어를 위해 이기적으로 굴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에 떠밀리지 않으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의 이익을 짓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냉정해지는 것은 사실 인간 내면의 선량함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는 곳에 서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황해서 이리저리 뛰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걸어가면 안전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비는 돌발적인 감정과 같으며 가만히 서 있는 태도는 마음의 폭풍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냉정함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이 원칙은 더욱 중요합니다. 감정에만 의지해 사는 사람은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끝없이 미워하게 됩니다. 기쁠 때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다가 실망하면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로 인해 관계는 늘 극단적이며 뜨거워졌다가 금세 깨지곤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깨어있는 정신으로 사랑하고 한계 안에서 도움을 주며 떠나야 할 때는 원망 없이 떠날 줄 압니다. 여기서의 냉정함은 애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애정이 양쪽을 묶는 사슬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군자가 마음을 곧게 가져야 행실이 오래간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환경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게 하되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메마르게 두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더 빠르게 살며 너무 급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댓글 하나에도 많은 이들이 분노합니다. 비난 섞인 말 한마디에 며칠 밤을 설칩니다. 충동적인 몇 초 사이에 내린 잘못된 결정으로 수년간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세상에서 일시적인 감정에 냉정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은 더욱 절실합니다. 냉정해야 무의미한 다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냉정해야 찰나의 만족을 위해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냉정해야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평온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사람은 스스로를 태우고 너무 차가운 사람은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감정을 인지하되 조종당하지 않는 중용의 길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길입니다. 어려운 선택 앞에 섰을 때 현명한 사람은 이 결정이 일시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가치에서 나온 것인지 자문합니다. 감정이라면 기꺼이 더 기다립니다. 양심의 문제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굳건히 지킵니다. 그 굳건함이 신뢰할 만한 사람의 기품을 만듭니다. 타인이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존경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냉정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은 세상과 다투기 위함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그 힘은 삶이 우리를 밀어뜨리지 못하게 하고 타인이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게 하며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양심이 온전하다면 삶이 아무리 가혹해도 인간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부를 소유하는 것이며 옛 현인들이 늘 지향했던 지혜의 경지입니다. 둘째, 자신에 대해서는 적게 말하고 타인을 많이 관찰하십시오. 옛사람들은 침묵을 명석함의 뿌리로 여겼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날아가 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삶의 많은 문제는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말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수양이 부족한 사람은 마음속에 남들이 자신을 가볍게 여길까봐, 인정해주지 않을까봐, 가치 없게 볼까봐 하는 은밀한 걱정을 품고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자신에 대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대해, 그리고 성취라고 믿는 것들에 대해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할수록 자신의 가치는 깎여 나갑니다. 내면의 깊이가 없을 때 말은 의심과 비교, 그리고 판단을 불러일으키는 얇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옛 지혜는 정말 현명한 사람은 너무 일찍 입을 열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보여주는 것보다 관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며 적절한 때의 침묵이 일종의 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면 무의식 중에 자신을 남의 시선 아래 두게 됩니다. 듣는 사람은 감탄할 수도 있지만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경청하는 이도 있겠지만 이야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거나 왜곡하려는 이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침묵을 지키면 상대방은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동안 그들의 진면목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성급한 사람은 서두름을 드러낼 것이고 계산적인 사람은 말을 돌리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말과 행동 사이에 일치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이해를 얻게 해줍니다. 옛사람들은 정적을 지혜의 근본으로 보았습니다. 정적이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욕구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큰 이점을 갖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온전히 듣고 전체를 보며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만 듣게 되며 감정에 따라 반응하다가 약점을 노출하기 쉽습니다. 불필요한 말 한마디는 기회를 잃게 만들 수 있지만 적절한 때의 침묵은 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사회는 종종 침묵을 잘못 평가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을 적게 하는 것을 지식이 부족하거나 약하거나 주관이 없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옛사람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노자는 물이 깊으면 천천히 흐르고 지혜로운 자는 말을 적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천박한 사람은 소리로 내면의 공허를 채우려 하지만 내공이 튼튼한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시간이 자신을 대신해 말해줄 것임을 압니다. 실력이 충분하면 결과가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그때는 구태여 설명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들이 저절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많은 비극은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된 시기에 말을 내뱉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마음속 이야기를 잘못 전달했다가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합니다. 누군가는 계획을 너무 일찍 말해서 방해를 받거나 기회를 잃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원칙을 지킵니다. 일이 성사되기 전에는 말하지 마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일은 뽐내지 마십시오. 상대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한다면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여기서의 침묵은 폐쇄적이거나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관찰하는 것 또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예술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의 말이 아니라 아무도 강요하지 않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말을 적게 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 말하느라 바쁘면 마음이 분산되고 자아가 눈을 가려 중요한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삶의 익숙한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은 방 안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업적과 계획, 생각에 대해 끊임없이 말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평온한 눈빛을 유지합니다. 모임이 끝났을 때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상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침묵한 사람은 상대의 거의 모든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게 말하고 많이 관찰하는 힘입니다. 자신에 대해 적게 말하는 것은 기품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서두르지 않을 때 타인의 시선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비교에 휘둘리지 않고 칭찬이나 비난에 자극받지 않습니다. 덕분에 내면은 안정됩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기를 지키는 것이라 불렀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기가 밖으로 흩어지지만 침착한 사람은 기가 안으로 모입니다. 기가 모이면 마음이 견고해지고 마음이 견고해야 행동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이 점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는 사람은 타인을 피곤하게 하거나 경계심을 갖게 합니다. 반면 잘 들어주는 사람은 안전한 느낌을 줍니다. 경청을 받을 때 사람들은 마음을 더 잘 엽니다. 상대가 마음을 열 때 우리는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이해는 조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계를 알고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할지 알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어떤 책에서도 온전히 가르쳐 줄 수 없는 조용한 지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적게 관찰하는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삶과 생각, 감정을 거의 매 순간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 전에 말하고 이해하기 전에 반응합니다. 의견 차이 하나가 수많은 다툼과 상처,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에서 침묵할 줄 알고 관찰할 줄 알며 말을 선택해서 하는 사람은 매우 귀한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의 냉정함은 멀리함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집단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적게 말한다는 것이 아예 말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도 필요할 때는 입을 열지만 그들의 말은 짧고 정확하며 때에 맞습니다. 충분히 관찰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적절한 시기의 한마디는 100마디의 불필요한 말보다 가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라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적게 말하고 타인을 많이 관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자아를 낮추고 지혜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느라 급급하지 않을 때 세상과 타인,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 침묵은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만듭니다. 냉정하면서도 현명하게 살아가는 여정에서 그 깊이야말로 삶의 모든 변동 속에서 멀리 가고 굳건히 서게 해주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셋째, 당장의 옳고 그름을 다투지 말고 장기적인 바른 길을 지키십시오.
인생에는 지금 당장 내가 옳아야 한다는 매우 강력한 유혹이 존재합니다.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갈등 상황에서, 혹은 의견이 충돌할 때마다 우리는 이기고 싶어 합니다. 얻고, 이름, 이기고 짐, 옳고 그름이 어느덧 자존감의 척도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옛사람들은 더 깊고 멀리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순간의 오름이 평생의 오름을 보장하지 않으며 한 번의 짐이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패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사람은 서둘러 논쟁하기보다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은 대개 자아에서 시작됩니다. 자아가 자극받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나의 이미지, 명예, 관점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보호하려 애쓸수록 관계는 상처받기 쉽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수록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깊이 휘둘리게 됩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입은 이겼으나 마음은 진 것이라 불렀습니다. 입은 이길지 몰라도 마음은 어지러워집니다. 논리는 날카로울 수 있으나 기계는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도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누가 옳고 틀렸느냐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단순하지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논쟁이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그저 이기고 싶은 욕구만을 채워주는가? 만약 옳음을 증명한 대가가 관계의 균열이나 원한, 큰 국면을 잃는 것이라면 그들은 기꺼이 물러납니다. 물러나는 이유는 그들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명확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는 자신이 옳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실수를 지적하고 끝까지 반박하며 상대에게 물러날 길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은 멀리 가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날카로움에 감탄할 수는 있어도 그 혹독함 곁에 머물기는 힘듭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동반자가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며 따뜻한 정도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오름이 평생의 고독을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인 바른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를 넘어서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잠시 오해받고 약자로 보이며 심지어 한동안 틀린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시간을 믿습니다. 시간은 가장 공정한 심판관입니다. 도리에 맞는 것은 조만간 가치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혀끝에서만 옳은 것은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공자는 군자가 도를 지키는 것을 걱정할 뿐 승패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란 영구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삶의 길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수천 마디의 변명보다 강력합니다. 우리가 다투지 않을 때 상대방은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가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 상황은 자연스럽게 진정됩니다. 성급한 사람은 불타오르기 위해 적수가 필요하지만 침착한 사람 앞에서는 불꽃이 서서히 꺼지게 됩니다. 이것은 기술이나 꾀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법칙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툼에는 양측이 필요하지만 평온함에는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평온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는 법입니다. 아주 단순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긴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끊임없이 멈춰서서 지나가는 행인들과 어느 길이 맞는지, 표지판이 왜 틀렸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계속 걸으며 필요할 때 방향을 조정할 뿐 사소한 논쟁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해가 질 무렵 첫 번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며 제자리에 서 있지만 두 번째 사람은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것입니다. 길은 누가 옳은 말을 하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길은 걷는 자에게만 열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말을 잘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게 걷는 자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직장이나 일상에서 현명한 사람은 말 대신 결과로 증명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들은 소모적인 실랑이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결과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결과가 충분히 명확해지면 옳고 그름은 자연스럽게 판가름 납니다. 그때는 다투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절로 이해하게 됩니다. 옛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는 행동으로 말하고 결과로 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게 말하고 확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내공의 표현입니다. 당장의 옳고 그름을 다투지 않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모든 논쟁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매일같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 마음은 지치고 지혜는 무뎌질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수양하고 가치를 세우며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더 중요한 일을 위해 에너지를 아낍니다. 사소한 충돌이 큰 궤도를 벗어나게 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평온함은 무관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할지 알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물론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은 삶의 원칙에 있어 매우 명확합니다. 근본적인 도리에 어긋나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칙을 지키는 방식은 말다툼이 아니라 굳건함입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도, 심지어 오해를 받더라도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끈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멀리 보는 사람, 진정한 가치는 과시가 필요 없음을 아는 사람의 본보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옳고 그름을 많이 다투는 세상을 봅니다. 소셜미디어는 모든 의견을 대결로 만듭니다. 작은 관점의 차이 하나가 수백 개의 공격적인 댓글을 불러옵니다. 모두가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려 할 뿐 경청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관계가 금이 가고 장기적인 가치가 없는 끝없는 논쟁에 지쳐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의 옳고 그름을 다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희귀한 지혜가 됩니다. 여기서의 냉정함은 집단적인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현명함이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깨어있는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이 원칙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것은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누가 옳은지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하며 언제 양보해야 할지를 압니다. 양보하는 것은 져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정과 의리, 그리고 오래 함께할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장의 옳고 그름을 다투지 않는 것은 성숙한 태도의 표현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더 이상 남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몰두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길이 옳고 발걸음이 견고하다면 길가의 논쟁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충분히 멀리 와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가장 귀한 것은 내가 몇 번 이겼느냐가 아니라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지켜온 나 자신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 지혜가 말하는 냉정하지만 현명하게 사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넷째, 가치 없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고 정과 의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따뜻하십시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이와 가까워질 필요는 없으며 단 한 번 잘해준 사람이라고 해서 평생 마음을 열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귀한 이유는 얼마나 주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올바르게 주느냐에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일찍이 이를 꿰뚫어보고 사람을 가려 사귀는 것이 자신의 복을 지키는 길이라 강조했습니다. 많은 고통은 악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선의를 잘못된 곳에 베풀어서 발생합니다. 가치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선량함은 짐이 되어 돌아옵니다. 받을 줄만 알고 지킬 줄 모르는 이에게
따뜻함을 나누어 주면 결국 자신만 소모될 뿐입니다. 친절을 베풀 대상을 잘못 고르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정과 의리가 있는 사람을 선택해 따뜻함을 나누는 것이 장기적으로 복을 쌓는 일입니다. 현명하게 산다는 것은 모든 이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의 진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선량하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무르고 모든 상황에서 참는 것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옛 지혜는 선량함과 짓밟히기 쉬운 나약함을 결코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인내는 방임이 아닙니다. 선량함이 이용당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도 아닙니다. 맹자는 인자한 마음은 지혜와 함께 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계가 없는 선량함은 더 이상 덕행이 아니라 변형된 나약함일 뿐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반드시 눈에 띄는 악당이나 나쁜 일을 하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당신을 기억하고 이득이 될 때만 친절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만 달콤한 말을 건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타인의 노력이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빠르게 물러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 그들에게 당신을 가볍게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옛 사람들은 이를 집안에 늑대를 기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늑대가 처음부터 악해서가 아니라 먹이를 주는 것에 익숙해져 선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에게 냉정해지는 것은 보복이 아니며 모질거나 원한을 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냉정함은 제때 멈출 줄 아는 것이며 잘못된 곳에 준 관심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다투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으며 구태여 설명하지도 마십시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은 피로만 더할 뿐입니다. 장자는 인식의 수준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소규의 경읽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들이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대처이며 기품을 지키면서 양심을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정과 의리가 있는 사람에게 따뜻함은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기억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득이 없어도 진심으로 대하며 우리가 처지가 나빠졌다고 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약간의 냉정함이라도 보이는 것은 무정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이익보다 의리를 중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익은 오고 가지만 한번 잃은 의리는 다시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인생에 너무 많은 관계가 필요하지 않으며 진심 어린 몇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정과 의리가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따뜻함은 화려한 말에 있지 않고 일관성에 있습니다. 오늘 잘해주었다면 내일도 똑같아야 하며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필요한 순간 곁에 있어주는 것이며 조용히 도와주는 것이고 상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등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적인 따뜻함이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견고한 관계의 토대를 만듭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만이 깨닫는 아주 미묘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절한 곳에서 냉정해질 때 가치 있는 사람은 떠나지 않으며 가치 없는 사람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정과 의리가 있는 사람은 우리의 침묵이 소원함이 아니라 잠시 지친 것임을 이해해 줍니다. 가치 없는 사람은 우리가 베풀기를 멈추는 순간 즉시 태도를 바꿉니다. 덕분에 우리는 말로 사람을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이 자연스럽게 사람을 걸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시가 필요 없는 지혜입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지나가는 모든 행인의 길을 비추려 애쓴다면 기름은 금세 바닥날 것이고 결국 본인도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 등불을 비춘다면 그 빛은 일행 모두가 어두운 길을 끝까지 가는데 충분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무조건 많이 준다고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곳에 사용해야 오래 지속됩니다. 많은 이들이 변했다는 말을 들을까봐 혹은 예전 같지 않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냉정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옛 가르침은 현명해지기 위해 변하는 것은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어릴 때는 감정으로 사람을 선택하지만 시련을 겪고 나면 인품과 행동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의 냉정함은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명확히 하고 선택과 집중을 분명하게 해줄 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더욱 복잡해졌고 상처받기도 쉬워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너무 빨리 마음을 열고 너무 이르게 기대를 걸었다가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받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가치 없는 사람에게 냉정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자기 보호를 위한 지혜가 됩니다. 냉정함은 사람을 멀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장기적인 관계에서 이러한 구분은 더욱 중요합니다. 배신한 사람과 충성스러운 사람, 이용하려는 자와 진심인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면 그것은 의리라는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이 있는 사람은 서운함을 느낄 것이고 가치 없는 사람은 더욱 기어오를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강단 있게 행동합니다. 옛사람은 은혜는 반드시 기억하고 원한은 잇되 사람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한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훈까지 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치 없는 사람을 원망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에게 예전과 같은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냉정함에는 쓴맛이 없습니다. 그것은 가볍고 단호하며 평온합니다. 마음에 앙금이 없고 잘못된 곳에 마음을 써서 자책하는 일이 없을 때 인간은 훨씬 홀가분해집니다. 정과 의리가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따뜻함 또한 이때 더 순수해집니다. 피로나 계산이 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에게 냉정하고 정이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모든 이가 당신의 내면, 세계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할 때 인간관계는 가벼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잘못된 곳에 마음을 써서 지치지 않고 소중한 사람을 위해 마음을 남겨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옛 현인들이 후세에 전해준 현명한 삶의 경지입니다. 다섯째, 사람을 쉽게 믿지 말되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삶에서 신뢰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올바른 사람에게 주면 멀리 가고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지만 잘못된 곳에 두면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고통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사람을 믿는 것이 필요하지만 너무 일찍 믿는 것은 어리석다고 경계했습니다. 대비하는 것은 현명하지만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 또한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현명하게 산다는 것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인간은 흔히 자신의 진심으로 타인의 마음을 가늠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사니 남들도 정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계산적이지 않으니 남들도 순수할 것이라 믿어버립니다. 그러한 천진함 때문에 많은 이들이 상처와 손실, 그리고 삶에 대한 불신이라는 대가를 치릅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말라는 것은 모두를 나쁘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동기와 환경,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신뢰는 달콤한 말이나 초기의 감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행동을 통해 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고 싶다면 이익 앞에서
그들이 도리를 지키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득이 없을 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충돌이 없을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비로소 본성이 드러납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 서둘러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두고 행동이 말을 증명하는지 지켜봅니다. 이는 냉정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복잡하고 변하기 쉬움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명예와 이익 앞에서 사람을 관찰해야 그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라는 긴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깨어있음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방어에만 몰두하면 의심이라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의심은 마음을 늘 긴장하게 만들고 어디를 보든 음모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며 모든 것을 가짜로 보이게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의심이 많은 사람은 타인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게 됩니다. 늘 주저하고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며 스스로 모순에 빠집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마음이 어지러워 내면의 안식이 사라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 영혼은 외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평온함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것은 외부를 향한 지혜로 이용당하거나 불필요한 상처를 받는 것을 막아줍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은 내부를 향한 지혜로 마음의 평온함과 따뜻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사실 서로를 보완합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은 판단하기보다 관찰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담담하게 사람을 대하며 서둘러 선악의 꼬리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알지 못할 때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지만 그렇다고 방어적인 태도로 건강한 관계를 해치지도 않습니다. 삶에서 많은 이들이 한 번의 배신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상처 하나를 척도로 삼아 모든 사람을 재단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지만 밝은 길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과거가 현재를 묶어두게 두지 않습니다. 실수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영리한 일이지만 고통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지배하게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경험을 쌓되 평온함을 잃지 않습니다. 더 신중해지되 더 혹독해지지는 않습니다. 거리를 두되 벽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일상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낡은 나무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믿는다면 확인하지 않고 빨리 뛰어가다가 다리가 무너져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의심한다면 한 발짝도 떼지 못해 영원히 건너편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천천히 걸으며 발판의 견고함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나아가는 사람만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명한 사람이 삶에 신뢰를 두는 방식입니다. 눈멀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것은 내면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신뢰를 너무 빨리 주지 않으면 타인의 약속이나 인정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잘못되어도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변동 속에서도 인간을 더욱 굳건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의심하지 않는 것은 인간성의 따뜻함을 지켜줍니다. 의심의 렌즈로 세상을 보지 않을 때 여전히 미소 지을 수 있고 능력이 닿는 대로 도와줄 수 있으며 제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성숙하고 인자한 사람은 방어만 하는 사람보다 더 멀리 가기 마련입니다. 장기적인 관계에서 이 원칙은 결정적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통제하거나 감시하거나 치졸한 방법으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유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킵니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압니다. 경계가 명확할 때 신뢰는 건강해지고 무겁지 않게 유지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뢰가 부족하면서도 동시에 신뢰받기를 갈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정교한 사기,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들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과도한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예 마음을 걸어 잠그고 의심의 눈초리로만 사람을 대하기도 합니다. 반면 인터넷상의 짧은 대화나 달콤한 말에 너무 빨리 믿음을 주기도 합니다. 이 두 극단은 모두 상처받기 쉽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람을 쉽게 믿지 않으면서도 의심하지 않는 태도는 필수적인 삶의 기술이 됩니다. 도를 아는 사람은 알면서도 다 말하지 않고 믿으면서도 전부를 맡기지 않습니다. 다 말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함이고 다 맡기지 않는 것은 물러날 길을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치졸한 계산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무상함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나면 마음은 저절로 평온해집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고 눈멀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지도 않고 환상 속에 살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않으면서도 의심하지 않는 것은 정신적인 균형을 잡는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경험과 깨어있음, 그리고 포용력을 요구합니다. 그 경지에 이르면 더 이상 깊이 상처받지 않으며 삶에 대한 믿음도 잃지 않습니다. 밝은 눈과 따뜻한 가슴으로 변동이 심한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굳건히 걸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옛 현인들이 인내하며 배우고 실천하고자 했던 냉정하지만 현명한 지혜입니다. 여섯째, 세상의 평판에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사십시오. 인생에서 타인의 입방아만큼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없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비난을 받으면 낙담하기 쉽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 밤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내면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쉽게 끌려가며 외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다가 정작 내면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입을 거울로 삼지 않습니다. 세상의 입에는 고정된 형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칭찬하다가도 내일은 비난합니다. 성공했을 때는 환호하다가도 실패하면 등을 돌립니다. 인생을 타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길을 모르는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세상의 말이 나침반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각자의 이익과 감정, 편견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판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며 오만하게 남을 무시하며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뜻되 휘둘리지 않으며 조언을 수용하되 자신의 가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냉정함이란 무의미한 시비에 냉정해지는 것이며 이해가 부족한 판단에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음에 냉담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양심과 책임,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길에는 매우 진지합니다. 많은 이들이 가난이나 기회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상태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비웃음을 살까봐 옳다고 믿는 일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남과 다르다는 말을 들을까봐 자신만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이미지를 잃을까봐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애를 씁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보고 군자는 도를 지키고 소인은 평판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평판을 지키는 것은 외부의 칭찬을 유지하는 일이고 도를 지키는 것은 내면의 정당함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 두 길은 비슷해 보이지만 멀리 갈수록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도를 지키는 길을 택합니다. 오늘 받은 칭찬이 내일의 평온함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장기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삶만이 인간을 변동 앞에서 굳건하게 해줍니다. 때로 그들은 오해받고 별나다는 소리를 들으며 심지어 한동안 틀렸다는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둘러 설명하지 않으며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결국 증명해 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먼 길을 가는 사람은 자신이 느리게 간다고 비웃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웃는 자는 대개 길 끝까지 가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입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마음의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게 지켜줍니다. 모든 평판에 신경 쓰면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매일같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한다면 마음은 지치고 의지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능력을 기르고 내면을 닦으며 진정한 가치를 세우는 더 중요한 일에 힘을 아낍니다. 사소한 소음 때문에 인생의 큰 여정이 어긋나게 두지 않습니다. 강 위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강변 양쪽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누군가는 빨리 가라 하고 누군가는 천천히 가라 합니다. 왼쪽으로 가라는 이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라는 이도 있습니다. 만약 사공이 매번 고개를 돌려 그 소리를 듣는다면 배는 제자리에서 뱅뱅 돌 뿐입니다. 오직 물줄기와 바람의 방향, 그리고 앞에 목적지에 집중할 때 배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적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이 내 삶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세상의 입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모든 행동을 무대로 만들고 모든 선택을 논평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중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생활 방식과 관점, 심지어 인격까지 바꿉니다. 하지만 따라갈수록 그들은 방향을 잃습니다.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공허함과 불안감이 더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입에 냉정해지는 것은 일종의 기계입니다. 모든 평가에 반응하지 않는 냉정함입니다. 좋아요의 개수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지 않는 냉정함입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내면의 정적을 유지하는 공간을 지키는 냉정함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냉정함이 사람을 폐쇄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가치와 진정으로 이해하고 동행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해지게 돕습니다. 현명한 사람도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만 명확히 구분합니다. 선의에서 나온 조언은 간직합니다. 편견에서 나온 판단은 버립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믿으며 다만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맹자는 큰 뜻을 품은 자는 타인의 말 때문에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뜻이 정해지면 마음이 어지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인간은 저절로 평온해집니다. 세상의 입에 좌우되지 않는 삶은 인간관계에서도 성숙함을 줍니다. 모든 일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으며 모든 이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할 사람은 이해할 것이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그칠 때 비로소 자신답게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정으로 적합한 관계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의 입을 따르지 않는 삶은 깊은 자주의 표현입니다.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은 칭찬과 비난에 따라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으며 타인의 시선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확한 가치 중심을 잡고 수많은 엇갈리는 의견 속에서도 천천히 그러나 굳건히 걸어갑니다. 풍파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환호를 받아도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에 안주하는 상태입니다. 냉정하지만 현명하게 산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당당히 서 있으되 그 흐름에 휩쓸려 녹아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삶은 더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고요해지며 앞길은 더 선명해집니다. 7째, 서둘러 반응하지 말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잠시 멈추십시오.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대부분의 실수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빠르게 반응해서 일어납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즉시 되받아칩니다. 불공평한 일을 겪으면 즉각 폭발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시비를 가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급함은 대개 자신을 불리한 처지로 몰아넣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손이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라 제때 손을 쓰는 사람입니다. 빠른 반응은 순간적인 해방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가장 귀한 것이 즉시 무엇을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주도권은 오직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때만 생겨납니다. 서둘러 반응하지 않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며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후과를 잘 아는 자의 명석함입니다. 공격을 받았을 때 즉시 반격하면 무의식 중에 자신을 상대방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도발당했을 때 화를 내면 감정의 조종권을 상대에게 넘겨준 꼴이 됩니다. 장자는, 지혜로운 자는 외부 환경이 내면을 부리게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면을 지켜야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냉정하지만 현명하게 사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멈춥니다. 행동하기 전에 한 박자를 기다립니다. 그 멈춤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반응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내가 폭발하면 누가 후과를 치르는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감정풀이인가?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게 되면 많은 반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정적으로서 동요를 제압한다고 했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멈춰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돌 상황에서 성급한 사람은 가장 먼저 달려나가는 자와 같습니다. 큰 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가장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침착한 사람은 뒤에서 관찰하며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자와 같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는 실수가 적고 치러야 할 대가도 적습니다. 일상에 아주 익숙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두 사람이 똑같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 사람은 즉시 반응하며 불평하고 다투고 일을 크게 만듭니다. 다른 한 사람은 침묵하며 전개를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상황이 가라앉기를 기다립니다. 며칠 후 첫 번째 사람은 지치고 주변의 반감을 샀지만 두 번째 사람은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감정의 길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반응하지 않는 것은 품격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감정에 따라 반응하면 말이 선을 넘기 쉽고 행동이 통제를 벗어나기 마련입니다. 나중에 사과하거나 수습하려 해도 흉터는 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한 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 한마디를 하기보다 잠시 침묵하는 쪽을 택합니다. 공자는 신중하지 못한 말은 스스로를 해친다고 했습니다. 서둘러 반응하지 않는 것은 일시적인 충돌로 인해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관계가 큰 갈등 때문이 아니라 작은 반응들이 쌓여서 무너집니다. 화가 났을 때 던진 말 한마디, 생각 없는 행동 하나, 감정을 참지 못한 한순간이 문제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은 왔다가 가지만 후과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천천히 행동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이 너무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오면 즉시 답해야 하고 비판을 받으면 바로 반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인 반응을 부추깁니다. 소셜미디어는 그러한 경향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의견 차이 하나가
수백 개의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환경에서 천천히 멈출 줄 아는 사람은 드문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희소성이 가치를 만듭니다. 여기서의 냉정함이란 즉시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에 냉정해지는 것입니다. 현명함이란 모든 일에 즉각적인 답이 필요한 것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반응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상대방은 더 많은 것을 드러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서두르지 않을 때 상황이 스스로 변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많은 문제는 하룻밤만 지나도 작아 보입니다. 많은 분노는 하루만 지나도 사그라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빠름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차분함으로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들은 빠른 반사신경으로 예리함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올바른 시점을 선택함으로써 지혜를 보여줍니다. 맹자는 기계가 큰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기계는 말을 잘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신을 지탱하는 능력에서 옵니다. 서둘러 반응하지 않는 것은 삶의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정신력을 소모합니다. 매일 모든 일에 반응하며 살면 금세 기진맥진해질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가질지 선택합니다. 핵심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은 그냥 지나칩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만 온 힘을 쏟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삶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항상 옳고 강하며 남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깨어있음과 품격을 지킬 뿐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가장 빨리 반격할지를 묻지 않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해치지 않을지를 묻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라도 항상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여덟째, 제때 놓을 줄 알며 인연이 닿은 것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꽉 잡는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노력한다고 해서 오래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은 잡으려 할수록 잃게 되고 붙들려 할수록 아픔만 커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놓아주는 것을 나약함이나 실패 혹은 포기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때 놓아주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높은 수준의 깨달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세상 만물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오면 지키고 때가 가면 놓아주어야 합니다. 흐름을 거스르려 애쓰면 자신만 지칠 뿐입니다. 노자는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험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멈춤이란 삶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집착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제때 놓을 줄 아느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많은 이들이 놓지 못해 고통 속에 삽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아닌 직책을 놓지 못합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기대를 놓지 못합니다. 그들은 상실감과 공허함, 그리고 가치 없게 보일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매달림이 고통을 연장하는 원인이 됩니다. 냉정하지만 현명하게 사는 사람은 닫힌 문이 자신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더 적합한 다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함임을 이해합니다. 놓아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보고 이해하며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관계에 억지만 남았을 때, 업무에 가치 있는 성장은 없고 피로만 남았을 때, 목표가 과거의 그림자만 남았을 때 계속 노력하는 것은 끈기가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끈기와 집착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장자는 지혜로운 자는 자연을 따르며 이미 잃은 것을 억지로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름이란 포기가 아니라 법칙에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살이 강할 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바위를 잡으려 애쓰지 않고 몸을 맡겨 떠오른 뒤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삶도 이와 같습니다. 제때 놓을 줄 알아야 앞으로의 긴 여정을 위한 생명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놓아주는 일에 냉정해진다는 것은 감정에 이끌려 결정을 미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떠나야 함을 알면서도 추억 때문에, 습관 때문에 변화가 두려워 머무릅니다. 이때 감정은 족쇄가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마음은 아프더라도 그 사슬을 끊을 수 있을 만큼 냉정합니다. 한 번 아프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놓지 못해 영원히 아픈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만이 깨닫는 아주 미묘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놓아줄 때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은 빠르게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놓아줄 때 비로소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꽉 쥔 손으로는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펼칠 때 비로소 기회가 나타납니다. 옛사람들은 놓아주는 것을 일종의 지혜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공허함을 마주할 용기와 미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긴 여정에 너무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한때 유용했으나 이제는 쓰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아까워서 다 들고 간다면 걸음마다 무거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버릴 때 여정은 가벼워지고 빨라지며 오래 지속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가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가게 해줍니다. 우리는 과거가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미 끝난 관계들을 사진과 기억, 옛 메시지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사회적 기대는 많은 이들이 적합하지 않은 역할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많은 이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가치를 다한 너무 많은 것들을 쥐고 있어서 지쳐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제때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소모만 시키는 관계를 놓으십시오. 변해가는 자신과 더 이상 맞지 않는 기준들을 놓으십시오. 변화를 허용하기 위해 예전의 자신에 대한 이미지조차 놓으십시오. 이때의 냉정함은 자책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으며 지나간 것에 매달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때의 현명함은 모든 단계의 끝이 또 다른 단계의 시작임을 아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분노 속에서 놓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 놓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맑은 정신으로 놓아줍니다. 험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누가 옳고 틀렸는지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조용히 물러나며 품격과 평온을 지킵니다. 공자는 군자가 단호하되 잔인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단호함은 언제 떠나야 할지 아는 것이고 잔인하지 않음은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제때 놓을 줄 아는 것은 장기적인 홀가분함을 선사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붙들지 않을 때 마음은 자연히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지혜가 밝아집니다. 지혜가 밝아지면 앞길이 선명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되 현재에 갇히지 않습니다. 제때 놓아주는 것은 냉정하지만 현명하게 사는 삶의 깊은 표현입니다. 감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냉정해지십시오. 잃는 것이 성장을 위해 필요함을 이해할 만큼 현명해지십시오. 인간이 쓰라림 없이 놓아주고 원망 없이 떠나는 법을 배울 때 그들의 마음은 넓어지고 삶의 여정은 가벼워집니다. 많이 쥐고 있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올바르게 놓을 줄 아는 것이 깊은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홉째, 내면의 힘을 과시하지 말고 실력이 스스로 말하게 하십시오. 삶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노력을 인정받고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오히려 자신의 패를 일찍 드러내게 만들고 힘을 소모시키며 이점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사람들은 큰 나무는 뿌리를 뽐내지 않고 깊은 바다는 바닥을 과시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견고하고 물이 깊을수록 수면은 고요합니다. 인간의 내공도 이와 같습니다. 충분히 강하지 못할 때 사람은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말을 많이 합니다. 이미 충분히 강하다면 구태여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내공을 과시하는 것이 시장 바닥에 돈을 내놓는 것과 같음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가치를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시기 어린 시선과 질투, 방해를 부를 뿐입니다. 과시하지 않는 것은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는 호객 행위가 필요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고 많이 알고 남보다 낫다는 것을 서둘러 보여주려 할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을 비교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비교는 의심과 질투를 낳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은밀한 반작용을 불러옵니다. 냉정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런 소용돌이에 자신을 밀어넣지 않을 만큼 깨어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축적하며 결과가 대신 말하게 하는 길을 택합니다. 장자는 덕이 두터운 자는 빛을 다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빛은 스스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도덕뿐만 아니라 능력에도 해당합니다. 진정한 내공을 가진 자는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국면을 어지럽힐 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공은 좋은 술이 익어가는 시간처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다 익지도 않았는데 꺼내어 자랑하면 풍미는 옅어질 뿐입니다. 삶에서 많은 이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너무 일찍 드러내서 실패하곤 합니다. 성사되지도 않은 계획을 말하고 견고해지지도 않은 포부를 자랑하며 자리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능력을 뽐냅니다. 그러면 주변은 경계하게 되고 누군가는 방해할 방법을 찾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아주 조용한 원칙을 지킵니다. 일이 끝나기 전에는 마음속에 담아두십시오. 힘이 부족하다면 계속해서 비축하십시오. 때가 무르익으면 자랑하지 않아도 세상이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내공을 과시하지 않는 것은 필수적인 겸손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남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자아에 보이지 않는 경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모든 대화나 논쟁에서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덕분에 내면은 더 평온해집니다. 옛사람들은 겸손을 지혜의 뿌리로 보았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지혜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과시하는 자는 남이 우러러봐 주길 바라지만 과시하지 않는 자가 오히려 더 존경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과 대처에서 뿜어져 나오는 견고함은 말보다 훨씬 더 모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집단 속에서 말은 적지만 실속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말만 화려하고 결과가 미미한 사람보다 더 큰 신뢰를 받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권위가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지속성에서 나옴을 이해합니다. 기술을 배우는 두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늘 말하고 깊이 이해하고 잘한다고 뽐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일하며 책임을 다하고 작은 실수를 고쳐나갑니다. 시간이 흘러 큰일을 맡겨야 할 때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안정감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내공은 광고가 필요 없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드러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시를 권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성취와 지식, 성공을 뽐내라고 부추깁니다. 사람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직 설익은 것들까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과시할수록 이미지를 유지하느라 지치고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공을 과시하지 않는 것은 드문 지혜가 됩니다. 여기서의 냉정함이란 끊임없이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냉정해지는 것입니다. 현명함이란 진정한 인정은 천천히 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잠시 무시당하거나 과소평가받는 시기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말로 믿게 하려 애쓰지 않고 시간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맹자는 큰 지혜를 가진 자는 성취하기 전까지 무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방향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공을 과시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번거로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타인이 당신의 실력을 정확히 모를 때 당신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예측할 수 없을 때 방해하기 어렵습니다. 적당한 모호함은 안전을 만듭니다. 이는 누구를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어렵게 만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다 알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관계에서도 이는 명확합니다.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비교당하는 느낌을 줍니다. 과시하지 않는 사람은 편안함을 줍니다. 협력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경계심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안심을 주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러한 절제가 현명한 사람 곁에 많은 동행자가 있게 하고 먼 길을 가게 합니다. 내공을 과시하지 않는 것은 견고한 마음가짐의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은 매일같이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쌓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타나면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때 내공은 외부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는 내부의 지지대가 됩니다. 냉정하지만 현명하게 산다는 것은 힘을 올바른 곳에 두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보이지 않고 두려워서 숨기지 않으며 오직 조용히 자라나게 두는 것입니다. 가득 차면 향기는 저절로 퍼집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들이 살며 증명해온 방식이며 삶에 마모되지 않고 멀리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남겨진 조용한 권고입니다. 결론적으로 냉정하지만 현명하게 사는 것은 거리감을 두거나 무감각해지거나 선한 마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과 말, 그리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여기서의 냉정함은 충동과 세상의 입, 가치 없는 관계,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에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현명함이란 양심과 가치, 장기적인 길,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람들을 곁에 두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질게 산다는 것이 타인이 나의 경계를 결정하게 내버려 둔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 침묵하고, 언제 천천히 가며, 언제 놓아주어야 할지, 그리고 언제 믿고, 언제 거리를 두어야 할지를 선택합니다. 올바른 선택 하나하나가 당장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을 더욱 끈기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극을 받았을 때 반응하기 전 한 박자만 멈춰 보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초기 감정 대신 시간이 답해줄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무언가를 베풀 때 자신의 선의가 소중히 여겨지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외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자신의 길이 장기적인 가치와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러한 단순한 실천들이 쌓여 견고한 내공을 만들 것입니다. 냉정하지만 현명하게 사는 것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마음이 견고하고 지혜가 밝으며 가슴의 따뜻함을 간직한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서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이 당신을 잠시 멈추게 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했다면 그것이 바로 이 가르침이 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서두르고 소란스러운 삶 속에서 가끔 한 박자만 늦춰보아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을 더 명확히 보며 매일 더 현명한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